얼마 전 미국에서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오는 2024년 출시하겠다는 폭탄 발표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아이폰 쓰시고 이런 분들은 차에 이런 마크가 달려있다면 설렐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실은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소식은 00년이 예전에도 떠들던 얘기였고, 실제 2014년도에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미 애플은 전기자동차 만들기를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그때 내부 의견 충돌로 차질을 빚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 기술 책임자였던 더그필드 부사장이 애플을 퇴사를 하고 테슬라로 넘어가 버렸는데, 2018년도 애플에서 다시 테슬라로 넘어갔던 더그필드 부사장을 재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기차 사업에 재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애플 있다가 테슬라 갔다가 테슬라 있다가 다시 애플 오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아예 2024년에 애플카를 생산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고 내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가 나와버린 건데요. 아이폰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여기에 또 현대차와 기아, 애플이 손을 잡느냐, 애플에서 공동개발 제의를 했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요동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그 선상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철저하게 거의 모든 부분을 위탁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예를 들자면 디스플레이는 삼성, 램은 SK하이닉스나 삼성, 카메라나 배터리는 LG 거 쓰고, 또 이 모든 부품의 제조는 중국 폭스콘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아이폰을 뜯어보면 삼성 제품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삼전 주주님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내 공장을 세우라는 압박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애플은 자체 공장 없이 위탁 생산 외주를 전문으로 주는 영리한, 어떻게 보면 영악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로이터의 보도이긴 하지만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게 된다면, 생산하게 된다면 위탁 생산을 하게 되겠죠. 회사 경영 방침도 그렇고, 사실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없죠. 일단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또 되겠죠. 그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도 없는 애플이 무슨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거냐? 걔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애플카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걸 다 하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동을 하고, 통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집에 보일러를 켤 수도 있고요.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의 신체적 상황까지도 자동차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 애플로 보면 아이폰이고요. 삼성으로 보면 갤럭시,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자동차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연동되고 있고요. 더 이상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놀라울 일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커다란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니까요.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만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바퀴를 달아주면 바로 애플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전기로 충전하죠.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동차에도 배터리를 달고 충전만 해주면 애플카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동차의 기계적 부품, 셰시, 바디, 여러가지 장치들은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 위탁 생산을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폰 생산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위탁 생산을 주는 조건에는 일단 완성차 업체여야 하겠죠. 전기차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절한 업체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지배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것인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애플이 들이밀기가 녹록치 않을 수도 있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겸비되어 있고 노하우도 쌓여 있고 또 생산 캐파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기아가 선정 리스트에 안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국의 브랜드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까놓고 말하면 밑밥 던지기가 좀 만만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최근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 아직도 그 영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기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 현대는 이미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자율 운행 시스템 등 이미 안정적으로 양산화되고 있고 전기차 또한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수소에너지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꿈꾸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 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현대기아는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옛날의 현대가 아닌데 위탁 생산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애플과의 상생관계를 마냥 거절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현대기아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세계 최고의 회사 애플과 테슬라와의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를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한번 봐보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애플카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이게 호재인 건지 악재인 건지,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봐보자고요. 자, 애플카를 만들려고 애플이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면 이 와중에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넉넉고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경쟁 구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제네피셜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테슬라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죠. 완성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양산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실체가 없는 애플보다는 한 발 먼저 앞서 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 애플은 어쨌든 그것이 현대든 기아든 전기차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외주업체, 자동차의 파운드리 회사를 찾아야 하는 거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24년에 양산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현대 기아도 녹록치 않을 거란 말이죠. 애플 생각이랑 다를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는 애플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플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퀴 달린 아이폰이에요. 그 아이폰의 양대 산맥 경쟁자는 누구인가? 바로 갤럭시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도 경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더라도 삼성의 위탁 생산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5나노 기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지구상의 두 회사 삼성전자와 TSMC, 애플은 이 TSMC에게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과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설명을 드렸지만 복잡한 거 다 집어치우고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구도로 경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이렇게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협업이 가능할지 손잡는다 만다 하는 뉴스가 오피셜인지 내피셜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이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라시에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할 필요 없이 애플이 전기차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얼라이언스는 더 굳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동안은 테슬라는 삼성과의 연계를 끊을 수가 없다. 최근 인텔 수주 관련 뉴스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인텔이 삼성이 좋든 싫든 간에 어차피 인텔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TSMC 외에 3점뿐이라는 거죠. 이 또한 시간 문제이지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된 바 없다. CPU다, GPU다, 칩셋이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관련으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현대차, 테슬라, TSMC, 인텔, 삼성전자까지 구도를 한번 단순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담입니다만 아이폰에 바퀴를 단다는 개념으로 애플카를 삼성으로 접근해 보면요. 삼성은 아이폰에 필적하는 갤럭시를 보유하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현재 TSMC에 조금 밀리긴 해도 동등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TSMC야 위탁 생산만 하지만 삼성은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죠. 거기에 하만카돈, JBL, 렉시콘, 비에노, 마크레비슨 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1위 기업인 하만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 어쨌든 르노, 닛산, 삼성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SM 시리즈 자동차를 양산했던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백수의 내피셜입니다만 갤럭시에 바퀴를 달게 된다면 뜻밖에도 미래의 모빌리티 세상의 위너는 애플도 아니고 현기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삼전이 아닐까요? 삼성카?